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50대 중년의 한국 남성, 페르시아의 낯선 땅 이란에서 3명의 페르시아 이란 미녀 3명을 아내로 맞이하며 모두가 임신을 하게 되며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50대 중반 한국인 남성은 아내와 사별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며도 자식들이 모두 성장에 출가했고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홀로 세계를 둘러볼 결심을 하게 된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젊은 시절부터 동경해온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로망이 있었다. 흔히 이란 하면 뉴스나 보도를 통해 접하는 불안한 소식이 먼저 떠올랐지만 김도현은 그 모든 선입견을 뒤로하고 직접 이란 땅을 밟았다. 처음에 도착했던 곳은 테헤란이었다. 대도시답게 도심 곳곳이 발전해 있었고 수많은 가게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서울의 풍경과도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은 전통이 짙게 배어 있는 곳에서 페르시아 문화를 느끼고 싶어 했다. 그러다 알게 된 곳이 이란 북서부에 위치한 타브리즈였다. 옛날부터 비단길과 이어져 무역이 활발하고 아름다운 건축과 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설명에 마음이 동했다. 늦가을에 도착한 타브리즈는 황금빛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와 옛 건물들의 질감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길가의 카페 가게,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어진 모스크, 시장을 가득 메운 향신료 냄새와 신선한 과일의 향기는 가슴 벅찬 설렘을 안겨주었다. 김도현은 그 순간 이곳에서 꽤 오래 머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본인 스스로도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이 반갑고 기쁘기도 했다. 김도현은 원래 한국에서 소규모 무역 업무를 간간히 해왔으므로 낯선 현지에서 어떤 사업 기회가 있을지 늘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란 특유의 식자재, 특히 석류나 샤프란 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됐다. 타브리즈의 전통 시장인 바자르에서 처음 맛본 석류 주스는 청량하면서도 달달한 풍미로 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샤프란 특유의 향긋한 맛과 빛깔이 요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지켜보며 이것이 한국이나 동아시아 시장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왔다. 그렇게 시작된 소규모 식자재 무역은 점차 규모가 커졌다. 김도현은 바자르 상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 한국으로 상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지역의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서도 정통 페르시아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작은 무역 사업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타브리즈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꽤나 호의를 보이는 편이었는데 특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사극의 장엄한 분위기와 화려한 의상, 그리고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와 정서에 공감했다. 몇몇 상인들은 김도현을 만나면 한국 드라마 속 대사를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웃고 김도현도 이에 흥겨운 마음으로 즉석에서 한국말을 조금씩 가르쳐주곤 했다. 아,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네, 발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따뜻한 유머가 오가는 사이 김도현은 타브리즈라는 도시가 점차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없는 공허함과 자식들이 곁에 없는 쓸쓸함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과 관심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다. 김도현이 타브리즈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사업은 제법 자리 잡았다. 주변에서 일하는 이란 사람들도 한국 무역에 관심을 보이거나 통역이나 현지 관리 업무를 도와주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여성들과도 알게 되었는데 그중 3사람은 특히 그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다. 첫 번째 여성은 파르자나로 20대 후반의 활발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석류 주스를 팔던 가게 주인의 딸이었는데
김도현이 자주 들르면서 자연스레 말을 트게 되었다. 파르자나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고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해 김도현과 토론하길 좋아했다. 아저씨, 그 한국 사극에서 왕과 신하들이 하는 의리가 저는 참 좋아요. 이란에서도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의 권력 구조나 의리 문화가 독특해 보여요. 김도현은 파르자나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귀엽다고 느끼면서도 그 자신 역시 한국 전통을 설명할 때마다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두 번째 여성은 나이드였다. 그녀는 타브리즈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 과정을 밟고 있었고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다. 어떤 계기로 김도현의 번역 일을 도우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생각이 깊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번역 업무를 하다가도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한국의 가족들은 정말 그렇게 서로를 위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편인가요? 김도현은 그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하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온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히드는 그 진솔한 태도에 점차 매력을 느꼈고 김도현 또한 그녀가 지닌 고유한 지성에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세 번째 여성은 자이라로 타브리즈 근교에 사는 한 농장의 딸이었다. 그녀는 샤프란 재배와 가공 기술을 배우며 한국으로의 수출 업무를 김도현과 함께 진행했다. 비교적 목소리가 크고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로 때로는 농담을 거침없이 던지기도 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농장 일을 배우면서 언젠간 나도 수출 사업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 사장님과 연결되니 재미있네요. 김도현은 그녀와 함께 현장에서 샤프란 선별 작업을 하며 이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나갔다. 이 세 여성은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김도현을 특별한 외국인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존중했고 김도현 역시 그들에게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인간적인 정을 쌓게 되었다. 사실 김도현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여전히 그의 가슴 한편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계기에 따라 달라지는 법. 페르시아의 이국적인 분위기, 따뜻한 현지인들의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세 여인이 보여주는 순수한 관심과 배려가 그의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파르자나는 때때로 그에게 석류 주스를 건네며 이 맛이야말로 페르시아의 보물이라며 웃어 보였다. 김도현은 그녀의 싱그러운 에너지가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는 걸 느꼈다. 반면에 나히드는 조용히 앉아 김도현의 한국어 설명을 노트에 적으며 섬세하게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런 태도에서 김도현은 깊은 신뢰와 지적 교감을 느꼈다. 자이라는 일할 때면 늘 함께 웃고 떠들고 농장 사람들을 향해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그 열정적인 모습이 김도현에게 묘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세 여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김도현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김도현은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건네는 걸 들었다. 김 선생,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면서. 하하, 정말 보기 좋네. 김도현은 쑥스러움에 웃으면서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일만 열심히 할 뿐이죠. 하고 답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미 세 여인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여성이 동시에 김도현을 찾아왔다. 보통은 각자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따로따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렇게 셋이 함께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들은 심각한 표정이었고 김도현의 거처로 들어와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다가 파르자나가 대표로 입을 열었다. 도현 아저씨, 저희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나 존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갑작스럽게 건네진 고백에 김도현은 머리가 하얗게 비는 듯 했다. 파르자나만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나히드와 자이라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전했다. 우리는 이미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당신을 지지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란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 처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아주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그래도 우리가 원한다면 비공식적인 아내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들은 김도현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한국에서 온 내가 그런 다처제를 받아들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세 여성은 의외로 차분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는 데에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김도현은 한참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내가 아직 과거의 상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대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일부다 처제는 더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세 여성은 씁쓸하지만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파르자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내란 이름이 아니어도 어떤 의미로든 당신을 돕고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김도현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당시 그의 결론은 오직 하나, 지금은 도저히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던 중 타브리즈 근교 지역에 소수 이라크계 테러 집단이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란 정부나 현지 치안 당국에서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지만 작은 마을이나 외곽 지역까지는 완벽하게 고호하기가 쉽지 않았다. 타브리즈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외곽 농장 지역에서 총격 사건과 약탈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도현도 평소에 거래하던 농장 중 몇 곳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파르자나의 가족이 있는 석류 농장, 자이라가 일하는 샤프란 농장도 언젠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나히드는 도시에 살고 있어 비교적 안전했지만 그녀 역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고 걱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현이 우려하던 사태가 터졌다. 타브리즈 근교의 한 마을이 테러 조직의 습격을 받았고 민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재산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소식이 들리자 김도현은 즉시 세 여성에게 연락했다. 지금 위험하니 다들 내 거처로 오세요. 여기에는 경비가 좀 있는 편이고 함께 있어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파르자나와 자이라는 농장 일로 종종 외곽에 있었다. 다행히 서로 연락이 닿아 김도현의 집 근처로 도망쳐왔다. 나히드 역시 시내 쪽에 있긴 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김도현 집으로 왔다. 세 여성은 불안에 떨면서도 김도현의 집에 모여서 서로를 다독였다. 테러 집단은 현지 치안 당국과 교전을 벌였고 마침내 치안군이 전면 진압 작전에 나섰다. 다행히 타브리즈 시내 중심까지는 침투하지 못했지만 주변으로 공포심이 확대되어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김도현은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잔뜩 겁에 질린 세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안전하게 숨어 있어요. 식량과 물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외부인이 들어오면 경비나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나 파르자나와 자이라는 우리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도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했고 김도현은 자신의 한국 지인들과 현지 경비업체와 협력해 그들을 보호하려고 최대한 애썼다.
직접 차량을 구해 마을 주민들을 시내 안전지역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그 위험천만한 운행 중에 테러 조직의 일부가 도로를 봉쇄하려 했으나 현지 군의 지원 덕분에 가까스로 우회로를 확보하며 민간인들을 대피시켰다. 김도현의 이 같은 행동은 주변 일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사와 존경을 받았다. 사실 그는 굳이 이 싸움에 뛰어들 필요가 없었다. 그냥 자기만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돌아가도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의 책임감과 남을 향한 배려심은 그럴 수 없게 만들었다. 혼자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가족을 위험에 두고 도망칠 수는 없죠. 한바탕 테러 위협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치안이 회복되는 데에는 몇 주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김도현의 집에는 세 여성이 머물렀고 자연스럽게 서로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함께 요리를 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이란 전통차를 끓여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파르자나는 무섭고 두려웠던 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 상황에서 도현 아저씨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히드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저희도 많이 지쳤지만 이렇게 안전해지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자이라는 활기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가까이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이제는 정말 한 가족 같아요. 라며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세 여성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히고 김도현 앞에 섰다. 그리고 앞서 거절당했던 청혼을 재차 꺼내놓았다. 우리는 이미 다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당신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다해 당신을 보필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큰 은인이자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다시 한번 극구 사양했을 김도현이었다. 하지만 테러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킨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깊은 유대감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단순히 누가 사랑하고 누가 사랑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삶을 함께 그려나갈지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결국 그날 밤 김도현은 세 여성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의 세상에서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만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김도현은 한적한 교외 지역에 넓은 집을 마련했다. 사업이 번창한 덕분이기도 했고 안전과 사생활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었다. 세 여성은 차례대로 그와 법적인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마치 예전 한국의 첩과 같은 개념으로 순서를 정해 작은 의식을 치렀다. 이는 현대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 특별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로 약속했다. 파르자나는 가장 먼저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녀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임신 기간 내내 빛이 났다. 다음으로는 나히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학문에 열중하던 그녀는 아이를 위한 공부도 동시에 시작했다. 자이라도 곧 임신 소식을 전했다. 김도현은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책임감과 기쁨이 차올랐다. 세 여성은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한 남자를 사랑하는 공통분모 아래서 이상하리만치 우애가 깊어졌다. 파르자나는 우리 셋이 함께하면 아저씨도 힘들지 않을 거야. 우리의 의리가 있으니까. 라고 당당히 말했고 나히드는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 문제 등 많은 것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라며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했다. 자이라는 늘 활기차게 농장을 돌보며
우리가 더 잘 벌어서 자식들한테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자고 의지를 다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명의 여성은 각각 아름다운 한-1한 혼혈 아이들을 출산했다. 아이들은 제각각 외모와 성격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김도현은 자신이 큰 가정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더욱더 사업에 매진했다. 한국과 이란을 잇는 식자재 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다른 중동 국가나 유럽과의 교류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세 여성은 각자 재능을 살려 가정과 사업에 기여했다. 파르자나는 홍보와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한국 SNS 플랫폼과 이란 현지 플랫폼을 연결하는 홍보 작업을 담당했다. 나히드는 각종 서류와 통역,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했다. 자이라는 농장 운영 노하우를 살려 실제 생산 현장을 관리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김도현 가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전혀 다른 문화권 사람이지만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특히 가난한 농촌 지역에 자원봉사를 나서고 일부 수익을 재투자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현지인들은 그들을 더욱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김도현은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제 아내들이라고 해야 할지 제 가족은 이란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공동체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결국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에 마을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다. 김도현은 사업뿐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 여성과 아이들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세 여성 또한 자신들이 택한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배려하며 가정을 이루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이자 친구이자 한 사람의 남편을 공유하는 아내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어요. 세 여성은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유를 묻고 갈등이 있으면 바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것이 큰 가족이 가진 원동력이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한국어와 페르시아어를 동시에 접하게 되었다. 명절이면 김도현은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하려 애썼고 여성들은 이란 전통 요리를 더해 다채로운 식탁을 만들었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우리 부모님은 한국인이에요. 또 우리 어머니들은 이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이란, 두 나라 모두가 우리 집이죠. 어린아이들의 이 한마디는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 교류의 메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다. 이 가족은 단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주위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 한국과 이란을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고 서로 다른 관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지조와 책임감을 증명해 보였다. 김도현은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그리움과 동시에 새로운 가족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느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더 넓은 세상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니. 그의 옆에서는 세 여성이 각각의 빛나는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공식적인 아내나 첩 같은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이 만들어가는 진실된 유대와 사랑이 전부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과 한국, 나아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뜻한 리더십으로 세 여성과 대가족을 책임지는 한 한국 남성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참된 사랑과 문화적 이해의 가치를 전해준다. 언제 어디서나 소중한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진 진심 어린 마음과 배려의 힘이 아닐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